어떤 여성들은 마치 마법처럼 인생과 남자에게서 원하는 모든 것을 손쉽게 얻는 반면 결코 덜하지 않은 장점을 가진 다른 여성들은 평생 싸우고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고 요구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 있나요? 왜 어떤 여성의 부탁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반면 또 다른 여성의 말하지 않은 소원은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맞춰주려 할까요?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외모나 드라마틱한 연기력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인간 심리, 특히 남성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미묘하고 우아한 영향력의 예술이어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혀 부담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생각, 결정, 행동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게 될 것입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한 탐구작할 구스타프 윰은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무력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통합의 힘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가 아니라 타인의 그림자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기만과 억압에 기반한 조작의 흑마법도 아니고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라고 격려하는 순진한 백색 심리학도 아닙니다. 이것은 회색지대, 관계에서 최고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요구의 기술이 아니라 인도의 기술을 터득한 강인한 여성들의 영역입니다. 그들은 남자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의지가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남자가 스스로 열정적으로 그것을 이루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그는 이용당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고 천재이며 방금 멋진 아이디어, 바로 당신의 아이디어를 떠올린 창조자라고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작이라는 단어를 거짓과 이기심과 연관지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융은 영향력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상대방을 존중하며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숨겨진 원망과 수동적 공격성으로 자신과 상대 모두를 파괴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하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3가지 기법은 꼭두각시 조종사를 위한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남성 심리의 깊은 메커니즘에 대한 열쇠입니다. 이 기법들은 남성의 약점이 아니라 그의 숨겨진 강점, 비밀스러운 열망, 그리고 의미 있고 이해받으며 자신의 선택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욕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익히면 당신은 더 이상 간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고 남자가 자신의 결정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것을 스스로 당신에게 가져다주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직설적인 욕구로 인해 저항만 불러일으키는 방식에서 당신의 모든 움직임이 남성의 행동 욕구를 깨우는 우아한 영향력의 춤으로 옮겨갈 준비가 되셨나요?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감을 자극해 당신의 꿈을 실현하고 싶게 만드는 뮤즈가 되는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첫 번째 기법은 가장 미묘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의 거울 기법이라고 불립니다. 첫 번째, 그의 영혼의 거울, 혹은 그가 말하지 않은 욕망을 비추는 예술입니다. 이 기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단순해 보이지만 그 깊이는 거의 무한합니다. 이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듣는 것이며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을 듣고 서툰 말 뒤에 흐르는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이 예술을 완전히 익힌 강인한 여성은 남자가 일상적인 걱정에 찌든 왜곡된 모습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의 영혼, 그리고 종종 억눌려 있던 진짜 욕망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맑은 거울로
변신합니다. 전형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한 남자가 집에 와서 지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정말 지긋지긋해. 매일 똑같고 의미 없는 허둥지둥뿐이야. 보통의 여성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즉시 해결책을 내놓으며 공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게 어때? 상사랑 얘기해봤어. 너무 낙담하지 마. 다들 그런 기분 느껴. 혹은 더 나쁘게는 그녀도 맞대응으로 불평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쉬운 줄 알아? 이 모든 반응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결국 소음에 불과합니다. 이런 반응들은 저항만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지친 그의 자아와의 대화일 뿐입니다. 그의 영혼의 거울이라는 예술을 터득한 여성은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따뜻하고 판단 없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본 뒤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일상의 반복에 지쳐서 진짜 의미를 갈망하는 것 같아요. 당신 안에 한 부분이 더 많은 것, 더 진짜인 무언가를 원하고 있네요. 이 차이를 느껴보세요. 그녀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논쟁하지 않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내면 상태를 고양된 의미 있는 말로 비춰주었습니다. 그녀는 너 피곤하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영혼이 의미를 갈망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평범한 불평을 존재론적 탐구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융은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중 하나가 의미에 대한 욕구라고 가르쳤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불평이 아니라 그의 무의식적인 의미 추구를 비춰줄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남자는 얼어붙습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단순히 지친 관리자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탐험을 떠나는 영웅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조차도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깊은 차원에서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순간 당신은 단순히 한 여자가 아니라 그의 아니마가 됩니다. 융은 아니마를 남성의 무의식적인 여성적 부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마는 그가 감정, 직관, 영혼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당신이 영혼의 언어로 말할 때 당신은 그의 아니마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이성적인 사고, 방어 기제, 그리고 스스로를 변호하고자 하는 자아를 우회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당신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오랫동안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을 꿈꿨다고 해봅시다. 우린 오랫동안 어디도 안 갔잖아. 여행 패키지나 사자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은 그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피곤하다고 불평할 때마다 당신은 그의 자유에 대한 욕구를 비춰줍니다. 당신이 마치 갇혀 있는 것 같고 당신의 본질이 공간과 바람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 그가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그의 모험에 대한 갈증을 비춰줍니다. 당신 안에 탐험가의 정신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사무실 내벽 안에 갇혀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의 마음속에 강하고 자유롭고 탐구하며 모험을 갈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일상에 묻혀있던 그의 영웅적인 이미지를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주일이나 2주일쯤 지나고 어느 멋진 저녁에 그가 불타는 눈빛으로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 방금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게 다 싫어. 우리 당장 어딘가로 떠나야 해. 지금 바로 인터넷을 켜서 제일 미친 여행지를 골라보자. 이건 내 생각이야. 이 순간 당신의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드디어 내가 이 얘기 6개월째 하고 있었잖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마법이 깨져버릴 거예요. 강한 여성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정말 멋진 생각이야. 난 항상 내 안에 진짜 탐험가가 있다고 믿었어. 네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그 순간 그는 단순히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제 막 자각한 자신의 영웅 신화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창조자처럼 느끼고 당신은 그의 뮤즈이자 영감을 주는 사람, 그리고 그 안의 힘을 알아본 유일한 존재가 됩니다. 그는 당신이 설득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한 자신이 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될 거예요. 이런 기술에는 엄청난 인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건 순간적인 속임수가 아니에요. 이건 관계에 대한 하나의 철학 전체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적이나 그의 인생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영혼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의 무의식의 흙 속에 있는 씨앗을 찾아내어 당신의 관심과 수용으로 조심스럽게 물을 주는 거죠. 융은 투사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대, 두려움, 욕망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일반적인 관계는 투사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나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넌 그렇지 않아. 거울 같은 여성은 그 반대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그에게 투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투사를 그에게서 걷어내고 그의 그림자와 빛을 가진 진짜 그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의 잠재력을 봅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 억눌린 재능, 실현되지 않은 꿈, 잊혀진 열망까지 포함합니다. 남성의 피로와 짜증은 종종 그의 그림자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그의 불평을 들어주는 것은 그의 그림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자유, 의미, 인정에 대한 욕구를 비춰줌으로써 당신은 그의 성격에서 강력한 이 부분과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면 그림자는 더 이상 파괴적이지 않고 당신의 동맹이 된다. 이 기술을 익히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 남성이 무언가를 말할 때 서둘러 대답하지 마세요. 숨을 한번 고르세요. 그의 말을 당신 안에 가라앉히세요. 둘째, 사실이 아니라 감정을 들으세요. 직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무력감, 지루함, 부당함. 셋째, 그의 감정을 더 높은 차원으로 재구성하세요. 짜증은 정의에 대한 갈증이 됩니다. 지루함은 영감을 찾는 탐색이 됩니다. 넷째, 그가 직접 요청하기 전에는 절대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역할은 그가 자신의 해결책, 즉 당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술이며 모든 예술이 그렇듯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스터하면 당신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의 원천, 즉 다른 사람의 영혼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단 한마디의 부탁도 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자는 스스로 당신 주변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의 가장 멋지고 대담한 꿈을 비춰줌으로써 그의 세계와 당신의 세계를 더 나아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바람을 이루어주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가장 빛나는 아이디어였다고 굳게 믿게 될 것입니다. 기술 그의 그림자의 씨앗을 심기 혹은 그의 두려움을 당신의 동맹으로 바꾸는 방법. 첫 번째 기술이 빛의 예술이었다면 두 번째는 어둠, 즉 융이 그렇게 많이 언급했던 바로 그 그림자를 다루는 예술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의 저장소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콤플렉스, 약점, 억눌린 공격성 등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파트너의 그림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거나 고치려고 합니다. 강한 여성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녀는 남자의 그림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관찰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심을 수 있는 가장 비옥한 토양으로 활용합니다. 어떻게 작동할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의 깊고 어두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어떤 아이디어도 당신의 바람이 아니라 그의 구원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더 넓고 고급스러운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직접적으로 여보, 우리 더 큰 아파트를 사야 해 라고 말하면 아마도 이성적인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싸잖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여기서도 괜찮아. 그의 자존심은 즉시 방어 모드로 전환될 것입니다. 남자의 그림자의 씨앗을 심는 연습을 하는 여성은 바른 길을 택합니다. 먼저 그녀는 관찰합니다. 그녀는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는 친구들이나 동료들 눈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그림자 속 상처, 그의 콤플렉스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욕구, 즉 나는 큰 아파트가 갖고 싶어라고 말하는 대신 그의 지위와 안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지만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녀는 봐, 내 친구 이바노프네 아파트가 더 좋잖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노골적이고 파괴적인 조작이 될 테니까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있잖아, 오늘 우리 아는 사람 페트로프를 만났어. 그 사람이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하더라고. 비결이 뭐였냐면 파트너들을 사무실이 아니라 자기 집 서재로 초대했다는 거야.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원 풍경, 집안의 분위기, 견고함이 바로 그 분위기를 만들어줬대. 그게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자신의 수준을 보여줬다고 하더라. 요즘은 지위와 자신감이 모든 걸 결정한다나 봐. 그녀가 방금 한 행동이 뭘까요? 그녀는 아파트를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의식 속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집은 성공, 권력, 이익이 되는 거래와 연결됩니다. 그녀는 새 집이라는 개념을 당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그가 내심 두려워하는 문제, 즉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의 해결책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식의 씨앗 심기는 압박 없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이야기, 무심한 한마디, 어디선가 읽은 기사 등 여러 번에 걸쳐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들었어. 그 사람이 말하길 우리의 환경이 직접적으로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대. 좁은 공간에 살면 생각도 작아지고 위험을 감수하는 걸 두려워하게 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넓은 공간은 오히려 큰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대. 내가 디자인 잡지를 넘기다가 이런 흥미로운 문구를 봤어. 집은 곧 당신의 인격의 연장선이다. 집은 어떤 말보다도 당신을 더 크게 말해주는 명함과도 같다더라. 당신은 우리 이사 가야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의 머릿속에 이렇게 안정적인 신경 연결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의 집이 내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고 새로운 집이 그걸 열어줄 거야. 당신은 그의 논리가 아니라 그의 잠재의식, 정복하고 최고의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전사이자 왕의 원령과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융은 그림자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 에너지가 억압되면 통제할 수 없는 공격성이나 우울증의 형태로 분출된다고 했죠. 하지만 이 에너지가 건설적인 출구를 갖게 된다면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사라는 아이디어를 그의 지위 상승과 두려움 정복의 방법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신은 그의 그림자 에너지에 바로 그런 건설적인 출구를 제공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릅니다. 심어둔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죠. 그는 현재 아파트의 단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더 성공한 지인들의 집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는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 요즘 생각해봤어. 우리 좀 더 넓혀야 할 것 같아. 이 집이 나를 가로막는 느낌이 들어. 내 야망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해.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집을 갖고 싶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신의 반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만하지 말고 그의 통찰력과 지혜에 감탄만 하세요. 나는 항상 당신의 그릇을 믿었어요. 당신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이건 정말 용기 있고 강한 결정이에요. 그는 설득에 넘어간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 성장을 위해 핵심 결정을 내린 전략가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멋진 전략이 그의 비밀스러운 두려움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정성스럽게 심어진 것임을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당신이 자신을 믿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할 거예요.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 더 위험한데 외과수술 같은 정밀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거나 그의 아픈 부분을 너무 거칠게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의 반응, 즉 공격성과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씨앗을 심는 핵심 규칙들. 첫째, 비판이 아닌 진단입니다. 그를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림자 속의 아픔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의 두려움과 콤플렉스를 연구하세요. 둘째, 제3자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그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대신 비슷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방법은 안전하고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셋째, 당신의 바람을 그의 힘과 연결하세요. 당신의 아이디어는 당신의 변덕이 아니라 그를 위한 그의 성공과 지위, 마음의 평안, 자신감을 위한 도구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넷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씨앗이 싹 트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저 올바른 정보로 흙을 부드럽게 계속 비옥하게 해주세요. 융은 개성화의 과정, 즉 한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것을 통합해야 하는 온전함을 향한 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당신은 그 남자가 개성화의 길을 가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두려움, 즉 그림자적 특성을 용기와 행동이라는 통합된 특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작업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새 아파트만 얻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남자를 얻게 됩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부적, 즉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성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힘의 원천인 당신을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법, 미완성 게슈탈트의 힘, 혹은 그의 뇌가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기법은 우아함의 정점입니다. 이 기법은 영혼이나 두려움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근본적인 특성에 호소합니다. 우리 뇌는 미완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뇌는 시작한 것을 끝내고 싶어하고 질문에 답하고 퍼즐을 풀고 열린 고리를 닫으려고 합니다. 이 원리가 바로 게슈탈트 심리학의 기초입니다. 강한 여성은 이 원리를 이용해 남자의 뇌가 24시간 내내, 그것도 완전히 자발적으로 자신의 바람을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이 기법의 본질은 명확한 요청이나 문제를 제시하는 대신 밝고 매혹적이지만 약간 흐릿한 미래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의 그림을 그리되 그 결과에 이르는 길은 완전히 열어둡니다. 미완성된 게슈탈트를 만들어내면 남자의 뇌는 충직한 개처럼 그것을 완성할 방법을 찾으려고 달려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남자가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더 잘 챙기길 바란다고 상상해 봅시다. 직설적으로 헬스장에 가야 해. 너 정말 자기 관리를 안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전쟁 선포와도 같습니다. 이런 말은 오직 반발과 불만만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기법을 다루는 여성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녀는 헬스장이나 다이어트 혹은 과체중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저녁 친밀하고 편안한 순간에 그녀는 몽상에 잠긴 듯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있잖아. 가끔 우리 둘이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지금처럼, 아니 어쩌면 지금보다 더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모습 말이야. 여행도 다니고 산도 거뜬히 오르고 해변 파티에서 새벽까지 춤추는 거지.
몸이 가볍고 힘이 넘치고 나이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말이야. 그거 정말 마법 같지 않을까?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그녀는 미래에 대한 포괄적이고 공유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너가 아니라 우리, 함께라고 말했죠. 이렇게 하면 즉시 공격받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그녀는 그를 아름다운 꿈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병약함이나 쇠약함이 아니라 에너지와 힘, 가벼움, 여행을 이야기했죠. 그녀는 그가 강하고 활동적이길 바라는 깊은 욕구에 호소했습니다. 셋째, 그녀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운동이나 올바른 영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비지점, 즉 마법 같은 결과만을 그려주고 그곳에 이르는 길은 완전히 비워두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뇌에 빛나고 매력적이며 미완성된 게슈탈트를 만들어냈고 그의 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의 뇌는 잠을 잘 때도, 운전할 때도, 샤워를 할 때도 계속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가벼움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는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헬스장 광고를 보고 이게 그 에너지로 가는 한 걸음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건강한 식습관에 관한 기사를 읽고 그의 뇌는 그것을 70세에 여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연결지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그는 당신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 요즘 생각을 좀 해봤어. 우리가 네가 말한 것처럼 계속 활기차게 지내려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달리기를 시작하기로 했어. 그리고 말인데 이런 정크푸드 그만 사고 제대로 된 음식 먹자. 이건 내 결정이야. 우리 건강하게 살고 싶어.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만의 멋진 전략이라고 완전히 확신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매혹적으로 그려준 아름다운 미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이죠. 그는 자신이 당신의 변덕을 들어주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의 설계자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직접 실행하며 자신의 선견지명에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이 기술은 장기적인 목표라면 무엇에나 기가 막히게 잘 통합니다. 집 수리, 이사, 아이 갖기, 재정 목표 등 모두요. 우리 돈 좀 아껴야 해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은 하나의 그림을 그려 보여줍니다. 나는 언젠가 우리가 호숫가에 있는 우리 집 테라스에 앉아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완전히 평온하게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서 그저 인생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당신이 꿈을 만들어주면 그의 뇌는 스스로 도구를 찾아낼 것입니다. 투자, 저축, 새로운 사업 등 말이죠. 융은 상징과 원형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그림을 그려주면 당신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강력한 상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공유된 무의식 속에서 그것은 더 이상 당신만의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공유된 신화이자 공통의 목표이며 함께 걸어가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런 신화에 이끌리는 남자는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밝혀준 성배를 찾아 떠나는 기사로 거듭납니다. 이 기법의 특징. 첫째, 긍정적인 프레임입니다. 항상 당신이 얻고 싶은 것을 그려야지 없애고 싶은 것을 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넘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감정의 풍부함입니다. 당신의 그림은 생생하고 밝아야 하며 기쁨, 자유, 평화, 자부심과 같은 강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셋째, 지시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참으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두뇌를 믿으세요. 그는 스스로 길을 찾을 것이고 그 길은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알맞은 길이 될 것입니다. 넷째, 공유성입니다. 항상 우리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계획이 아니라 모두의 공동 모험이어야 합니다. 이 기법을 마스터하면
당신은 가족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니라 비전 제시자이자 영적 리더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방향을 제시하면 남자는 기꺼이 길을 닫고 다리를 놓으며 정상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신을 이끌고 있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가장 대담한 꿈까지도 자신의 위대한 목표로 여기며 이루어줄 것입니다. 결론, 조종에서 운전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기법, 즉 그의 영혼의 거울, 그의 그림자의 씨앗 심기, 그리고 미완성 게슈탈트의 힘은 영리한 트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실제로 이 기법들은 이기적인 조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한 여성의 길입니다. 그리고 융의 관점에서 힘이란 타인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이 위대한 기법들의 진짜 목적은 남자가 당신에게 새 모피 코트를 사주거나 몰디브로 데려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법들의 깊은 본질은 두 파트너 모두에게 성장과 발전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관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의 영혼의 거울은 단순히 원하는 여행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을 치유하고 그의 영혼과 연결되게 하며 이전과는 다르게 이해받는 느낌을 주는 깊은 공감의 실천입니다. 그의 그림자의 씨앗을 심는 것은 단순히 새 아파트를 사게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이 자신의 두려움을 통합하여 그것을 힘과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미묘한 치료적 작업입니다. 미완의 게슈탈트의 힘은 그를 헬스장에 끌고 가기 위한 단순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예술이며 관계의 의미를 불어넣고 커플을 단순한 동거인에서 진정한 동반자이자 공동 창조자로 변화시키는 공동의 신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강한 여성은 이러한 기법들을 탐욕이 아니라 지혜로 사용합니다. 그녀는 직접적인 길, 즉 요구와 비난의 길이 결국 서로에 대한 원망만 남기는 막다른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그녀와 남성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회색 영향력의 길은 둘을 채워줍니다. 이 길은 남성을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게,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강한 남성은 자신의 힘의 원천이 된 여성을 위해서라면 산도 옮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융은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개별화, 즉 자신의 모든 충만함으로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겉으로는 조종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러한 기법들을 사용함으로써 당신은 남성을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진정한 자아로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자신의 영혼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며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이용당했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최고의 모습이 된다고 느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마약이자 장기적으로 행복하고 발전하는 관계의 가장 견고한 토대입니다. 더 이상 청혼자가 되지 마세요. 더 이상 투사가 되지 마세요. 예술가, 정원사, 비전가가 되세요. 당신의 남자의 내면 세계를 연구하세요. 그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숨겨진 힘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준 당신에게 사랑과 감사로 태어난 그의 멋진 아이디어라는 쟁반 위에 올려져 당신에게 가져다질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최고의 영향력의 예술, 즉 다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함께 그 위대함의 열매를 누리는 예술이 있습니다.